베이징 후통 골목길에서 작은 번역소를 운영하던 한 중국 여성이 한국어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한국을 그저 드라마나 만드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던 그녀가 지금은 골목 전체를 한국어로 물들였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베이징 후통 골목길에서 작은 번역소를 운영하는 장메이링입니다. 올해 42살이죠. 사실 처음엔 한국이라는 나라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드라마나 만들고 그걸로 돈을 벌어먹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제 번역소도 주로 영어나 일본어 번역 일이 대부분이었고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부터 뭔가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우리 골목에 자꾸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요즘 한류 열풍이니까 구경하러 오나 보네 정도로 생각했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구경이 아니었어요. 우리 골목 입구에서 전통 찻집을 하는 리 아주머니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메이링, 한국 손님들이 자꾸 와서 뭔가 물어보는데 영어로는 소통이 안 되네. 한국어 번역 좀 부탁할 수 있을까? 처음엔 단순한 일회성 부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엔 골목 안쪽에서 수공예품을 파는 왕 아저씨가 왔어요. 한국 젊은이들이 우리 전통 공예품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고 싶어도 말이 안 통해서 안타깝다며 한국어 번역을 요청했죠. 그 다음엔 골목 끝에서 북경 오리 전문점을 하는 천 사장님까지요. 가장 놀란 건 우리 골목 어르신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에 외국인들은 다 똑같아. 우리 것만 구경하고 가지라며 시큰둥하던 할아버지들이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한국 애들은 다르네. 우리 문화를 진짜 궁금해한다며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하는 류 아주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메이링, 요즘 한국어 할 줄 아는 사람이 돈을 번다더라. 우리도 배워볼까?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아주머니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실제로 며칠 뒤 확인해보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우리 골목 상인들 사이에서 한국어 할 줄 알면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까지만 해도 한국어? 그게 밥 먹여주나? 라며 웃어넘기던 분들이 이제는 진지하게 한국어 못하면 이제 장사가 안 되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저 역시 이런 변화를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번역 의뢰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도 한국어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였어요. 인터넷 번역기나 간단한 회화책에 의존해서 겨우겨우 해결하고 있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특히 한국 젊은이들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점점 구체적이고 깊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제 번역소에 20대 젊은 직원 2명이 있는데 이 애들이 갑자기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요즘 애들은 한류 좋아하니까 그러나 보다 했는데 아니었어요. 얘들이 한국어로 번역 일감을 싹쓸이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받았던 한국 관련 번역 의뢰들을 이 젊은 직원들이 다 가져가더라고요. 더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한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그때 정말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뒤처지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동네 한국어 학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까 우리 근처에도 한국어 학원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전화를 걸어보니 대부분 20대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었어요. 40대 중반 아줌마가 가도 될까? 하는 걱정이 들었죠.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집 근처에 야간 한국어 학원이 하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하는 반이 있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등록하러 갔는데 접수하시는 분이 저를 보고 살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첫 수업날 교실에 들어갔을 때의 그 당황스러움을 잊을 수가 없어요. 20명 정도 되는 학생들 중에서 저만 유일한 아줌마였거든요.
나머지는 다 20대 초반 대학생들이었어요. 그 순간 정말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싶었습니다. 더 민망했던 건 자기소개 시간이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한국 드라마 좋아해서 왔어요.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일 때문에 필요해서 왔습니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어떤 일 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번역소 운영하는데 요즘 한국어 번역 일이 많아져서요 라고 대답했더니 교실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학생들이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요. 한 학생이 와, 진짜 일 때문에 배우시는 거네요. 멋있다라고 말해줘서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젊은 학생들은 발음도 금세 따라하고 외우는 것도 빠른데 저는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랬거든요. 특히 존댓말이 정말 복잡했어요. 중국어엔 이런 복잡한 높임말이 없으니까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죠. 집에 가서 딸한테 한국어 공부한다고 했더니 딸이 웃으면서 엄마, 이 나이에 왜 그래? 한류에 홀린 거야? 라고 놀리더라고요. 그래도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줌마도 언니라고 불려보고 싶다는 우스운 마음 말이에요. 물론 딸한테는 절대 말 못했지만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2달쯤 됐을 때 진짜 시험대가 찾아왔습니다. 한국 중소기업에서 중국 진출을 위한 미팅 통역을 의뢰한 거예요. 처음엔 아직 실력이 부족한데 하고 망설였지만 젊은 직원들이 모두 바빠서 결국 제가 맡게 됐어요. 미팅 당일 한국 사장님과 직원 2분이 오셨는데 첫인상부터 좀 딱딱하셨어요. 제가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했는데 한국 사장님이 살짝 눈썹을 찌푸리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발음이 어색했던 거예요. 그 순간부터 긴장이 확 올라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존댓말이었어요. 중국 업체 사장님한테는 높임말을 써야 하는데 한국 사장님한테도 또 다른 높임말을 써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차이를 제대로 구분 못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사장님이 저희가 제안 드리는 거는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걸 중국어로 번역하면서 뉘앙스를 다 놓쳐버렸어요. 결정적인 실수는 계약 조건을 설명할 때였습니다. 한국 사장님이 조건을 좀 더 협의해 보시겠어요? 라고 정중하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냥 조건을 바꿔보겠냐? 는 식으로 번역해버린 거예요. 중국 사장님 표정이 확 굳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나? 라는 듯한 눈빛을 보내시더라고요. 미팅이 끝나고 나서 한국 사장님이 저한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번역하실 때 말의 뉘앙스도 함께 전달해 주셔야 해요. 언어는 단순히 단어만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았습니다. 아, 내가 언어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국어 교재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그런데 책에는 문법과 단어만 있지 이런 미묘한 예의나 관계의 표현은 없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배워야 하나? 고민하다가 인터넷에서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자막 없이 보려고 했는데 너무 빨라서 포기하고 중국어 자막으로 봤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존댓말과 반말의 차이, 상황에 따른 말투 변화가 제가 겪었던 미팅 상황과 비슷하더라고요. 아, 이런 식으로 써야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주 한국어 학원에서 선생님께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언어는 문화를 담는 그릇이에요. 단어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마음도 함께 전달해야 하죠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번역이라고 생각했던 건 사실 단순한 단어 바꾸기였구나. 그 미팅이 계기가 되어서 한국어 공부에 대한 제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일 때문이 아니라 진짜 한국이라는 나라와 문화를 이해하고 싶어졌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녕하세요와 안녕의 차이가 100만 위안 계약의 성패를 가를 수도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한국어 실력이 조금씩 늘면서 제 번역소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번역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골목 상인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단순한 번역 부탁이었는데 나중엔 아예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생겼어요. 가장 먼저 온 건 골목 입구에서 홍두병을 파는 할머니였습니다. 메이링, 한국 젊은이들이 자꾸 와서 뭔가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해서 안타깝다. 간단한 인사말이라도 배울 수 있을까? 할머니는 이른이 넘으셨는데도 배우겠다는 의지가 대단했어요. 그 다음엔 시계 수리점 아저씨가 왔어요. 요즘 한국 관광객들이 시계 수리 맡기는데 수리해드릴게요. 이 말 정도는 한국어로 하고 싶다며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통 공예품 가게 왕 아저씨는 한국 손님들한테 우리 전통 문화를 제대로 설명해주고 싶다고 하셨죠. 처음엔 개별적으로 가르쳐드렸는데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냥 모여서 함께 배우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마침 제 번역소 옆에 쓰지 않는 작은 창고가 있었는데 그걸 빌려서 간단한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첫 수업날 20명 가까운 골목 사람들이 모였어요. 나이도 제각각이고 하는 일도 다 달랐지만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마음만큼은 똑같았어요. 가장 나이 많은 분이 70대 할아버지였고 가장 어린 분이 20대 대학생이었죠.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했는데 할아버지들 발음이 정말 귀여웠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따라 하시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은 금세 따라했지만 어르신들은 1시간 내내 안녕하세요 연습만 했어요. 몇 주 지나니까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홍두병 할머니가 한국 손님이 오면 안녕하세요. 홍두병 맛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음은 어색해도 마음이 전달되니까 한국 젊은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시계 수리점 아저씨도 수리해드릴게요를 완벽하게 마스터하셨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전통 공예품 가게 왕 아저씨였습니다. 한국어로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만든 전통 작품입니다 라는 문장을 외우려고 엄청 노력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버벅거리셨는데 연습을 거듭하신 끝에 유창하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됐어요. 어느 날 한국 관광객 한 무리가 왕 아저씨 가게에 들렀는데 아저씨가 한국어로 작품 설명을 해드리시는 걸 봤어요. 한국 젊은이들이 깜짝 놀라면서 와, 한국어 정말 잘하세요. 라고 감탄하더라고요. 그때 아저씨 표정이 정말 뿌듯해 보였어요. 그러면서 우리 골목에 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여기 골목은 한국어가 잘 통한다면서 입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명동보다 여기가 한국어 소통이 더 잘 된다는 농담까지 나왔어요. 작은 창고가 희망의 교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어 교실이 성공하면서 생긴 예상치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제 딸 샤오위의 반응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인 딸이 어느 날 화를 내면서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엄마, 친구들이 우리 엄마가 한류에 홀렸다고 놀린다는 거예요. 딸의 말을 들어보니 상황이 이랬어요. 딸 친구들이 내 엄마 요즘 한국어 교실까지 연다며 완전 한류 덕후 됐네라며 놀렸다는 거죠. 샤오위는 엄마가 나이 들어서 한국 드라마에 빠져서 그런다고 변명했는데 친구들이 더 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위위야, 엄마가 한국어 공부하는 건 단순히 드라마 때문이 아니야. 진짜 필요해서 하는 거란다. 하지만 딸은 엄마 나이에 무슨 외국어야? 창피해 죽겠다며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속상했습니다. 골목 사람들은 제 한국어 교실을 격려해 주는데 정작 제 딸은 부끄러워하다니요. 하지만 딸의 마음도 이해가 됐어요. 친구들 앞에서 엄마가 화제가 되는 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몇 주 뒤에 전환점이 왔습니다. 큰 한국 화장품 회사에서 중국 진출을 위한 현지화 번역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계약금만 50만 위안이 넘는 큰 일이었어요. 다른 번역업체들도 많이 지원했는데 저희가 선정된 이유는 문화적 뉘앙스까지 이해하는 번역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죠.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서 딸한테 말했어요.
위위야. 엄마 한국어 덕분에 내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딸이 깜짝 놀라면서 정말요? 얼마나 받은 거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금액을 말해주니까 딸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다음 날부터 딸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엄마, 한국어 정말 대단한 거네요. 저도 배워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 한국어로 큰 계약 따냈다며 자랑까지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딸이 제 한국어 교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엄마, 골목 할아버지들 한국어 배우는 거 진짜 신기해요. 저도 가끔 도와드릴까요? 젊은 감각으로 한국의 최신 유행어나 인터넷 언어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실제로 딸이 한국어 교실에 참여하면서 분위기가 더 활발해졌어요. 할머니들이 어머, 메이링 딸이 이렇게 예쁜 애라며 좋아하시고 딸도 할머니들 배우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라며 감탄하더라고요. 어느 날 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처음엔 창피했는데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엄마 한국어가 우리 가족 미래를 바꿔놨잖아요. 그 순간 정말 뿌듯했습니다. 편견에서 인정으로 바뀌는 순간을 직접 경험한 거죠. 이제 우리 집 식탁에서는 가끔 한국어 대화가 오가기도 해요. 딸이 엄마 안녕이라고 하면 저는 응, 안녕라고 대답하죠. 가족 간에도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스며든 거예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변화였습니다. 한국어 교실이 소문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우리 골목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짧은 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게 한국에서 화제가 된 거예요. 처음엔 조회수가 몇백 개였는데 며칠 만에 몇만 개로 늘어나더라고요. 영상 내용은 간단했어요. 우리 골목의 전통 찻집, 수공예품 가게, 홍두병 할머니를 한국어로 소개하는 거였죠. 발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정성껏 설명하는 모습이 한국 사람들 마음에 와닿았나 봐요. 댓글을 보니까 중국 아줌마의 정성스러운 한국어가 감동적이다라는 반응들이 많았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한국어로 중국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보실 의향이 있나요? 라는 제안이었죠. 처음엔 제가 방송에 나갈 수 있을까요? 라며 망설였는데 가족들과 골목 사람들이 모두 격려해줘서 용기를 냈어요. 한국 방송 촬영 날 정말 떨렸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한국어로 이야기해야 한다니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니까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었어요. 우리 골목 이야기, 한국어 배우게 된 계기, 골목 사람들의 변화 같은 걸 진솔하게 말했죠.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국 사람들이 진짜 감동적이다. 중국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라며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심지어 한국 관광객들이 방송에서 본 그 골목에 가보고 싶다며 우리 골목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중국에서도 한국어 달인 아줌마로 유명해졌습니다. 인터넷 기사에도 나오고 다른 지역에서 한국어 강의 요청도 들어왔어요. 베이징시에서도 민간 문화교류 우수 사례로 선정해 주시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국에서 온 한 할머니의 편지였어요. 중국 아줌마가 우리말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배워주셔서 고맙다. 나도 중국어를 배워서 중국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그 편지를 읽고 정말 울컥했어요. 우리 골목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한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중국 각지에서 한국어 골목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골목 입구에 한중 문화교류 거리라는 간판까지 생겼고요. 홍두병 할머니는 이제 안녕하세요. 맛있는 홍두병 드세요를 유창하게 말씀하시고 시계 수리점 아저씨는 한국어 간판까지 달았어요. 전통 공예품 가게 왕 아저씨는 한국어로 된 설명서까지 만드셨죠. 어느 날 한국에서 온 젊은 부부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골목이 명동보다 한국어가 더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뿌듯하면서도 신기했어요. 골목 번역소가 한중 문화 교류의 메카가 된 거죠.
이제 저는 단순한 번역소 사장이 아니라 골목의 한국어 선생님이 되었어요.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이야기가 되는 순간을 직접 경험한 거죠. 정말 꿈만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한국어로 유명해지면서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에서 중국 현지화 담당 이사로 스카우트 제의가 온 거예요. 연봉도 지금의 3배가 넘는 조건이었고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는 자리였죠. 정말 꿈 같은 기회였어요. 하지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서울로 가면 골목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잖아요. 한국어 교실도 문을 닫아야 하고요. 딸은 엄마,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와요? 당연히 가야죠. 라며 적극적으로 찬성했어요. 경제적으로도 훨씬 나아질 테니까요. 하지만 골목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홍두병 할머니가 메이링, 내가 가면 우리 한국어는 누가 가르쳐 줄 거야? 라며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시계 수리점 아저씨도 자네 덕분에 우리 골목이 유명해졌는데 라며 섭섭해하셨어요. 며칠 동안 정말 고민했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개인적인 성공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골목 공동체와의 정을 택할 것인가? 이런 딜레마에 빠진 거죠. 한국어를 배우면서 얻은 것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한국어 교실에서 평소처럼 수업을 하고 있는데 70대 할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메이링, 우리가 자네 발목 잡을 수는 없지. 큰 회사에서 인정받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그런데 할아버지 목소리가 좀 떨리시더라고요. 그때 전통 공예품 가게 왕 아저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메이링이 우리한테 한국어만 가르쳐 준 게 아니야. 꿈을 가져도 된다는 걸 보여줬지.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용기를 줬고. 그 말을 듣고 정말 울컥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위위야, 엄마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딸이 당연히 성공이죠라고 대답했는데 저는 성공이 멀어질수록 고향이 그리워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됐어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대기업의 제의를 정중히 거절하고 골목에 남기로 한 거예요. 대신 더 큰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 골목을 진짜 한중 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 말이에요. 딸은 처음엔 엄마, 정말 괜찮아요? 그런 기회가 또 올까요? 라며 걱정했어요. 하지만 제 결심을 보고는 엄마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죠라며 응원해줬어요. 골목 사람들은 제 결정을 듣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홍두병 할머니가 역시 우리 메이링이야. 라며 손을 잡아주시고 왕 아저씨는 이제 진짜 우리 골목 사람이 됐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진짜 성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골목에 남기로 결정한 후 더 큰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한국어 교실이 아니라 진짜 한중문화교류센터를 만들고 싶었어요. 베이징시에 제안서를 내고 한국문화원과도 연락을 취했죠. 뜻밖에도 양쪽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어요. 몇 달 후 정말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골목에 정식 한중문화교류센터가 문을 연 거예요. 한국에서는 한국어 교사들이 파견됐고 중국에서는 중국어와 전통문화 강사들이 지원됐어요. 제가 센터장을 맡게 됐죠. 가장 신기한 변화는 한국 젊은이들이 중국어를 배우러 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중국어도 배우고 중국 문화도 체험하고 싶다면서 우리 골목에 머물면서 공부하는 한국 청년들이 생긴 거죠. 이제는 정말 양방향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온 20살 대학생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처음엔 중국어가 서툴러서 의사소통이 어려웠는데 골목 할아버지들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젊은 친구가 우리말 배우려고 이렇게 멀리 왔는데 당연히 도와줘야지라면서요. 홍두병 할머니는 이제 한국어와 중국어를 섞어서 손님들과 대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는 홍두병 드셔보세요. 이런 식으로요.
보는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신기해해요. 시계 수리점 아저씨도 한국 손님들과 일상 대화를 나누실 정도가 됐고요. 가장 감동적인 건 골목 도서관이 생긴 거였어요. 한국 도서와 중국 도서를 함께 비치한 작은 도서관인데 한국 청년들과 중국 주민들이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공간이 됐어요.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한다는 걸 매일 목격하고 있어요. 어느 날 한국에서 온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와보니까 진짜 글로벌이 뭔지 알겠네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거였어요.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었어요. 이제 우리 골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나오면 한국 청년이 중국 할아버지와 바둑을 두고 있고 중국 아이들이 한국 언니들과 함께 놀고 있어요. 골목 곳곳에서 안녕하세요와 니하오가 자연스럽게 섞여서 들려와요. 가끔 처음 시작했던 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단순히 일 때문에 시작한 한국어 공부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작은 불씨가 마을 전체를 비춘 것처럼 개인의 작은 변화가 공동체 전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몸소 경험했거든요. 한국어 공부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메이링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